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네.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내일 윤리 첫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움직임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제 윤리위가 이제 구성이 됐고요. 네. 그럼 결국 이제 윤리위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지. 사실 그걸 예단하기는 지금 좀 뭐 알 수는 없고요.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조상우 부위원장님, 예. 태용호 최고위원 김기현 대표에게 반발을 하면서 지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을까요? 당내에서 본인의 입지를 좀 더 강화하고 키우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좀 극우로 경도된 거 아니냐고 지적을 받고 있는 정광훈 목사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인의 극우표에 관한 이렇게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소수일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수적으로 보면 만만치 않은 수거든요. 네. 그 수의 지지를 지금 그 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현실 정치인으로서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곳을 적절히 지금 치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아닌가. 근데 네. 이게 과연 국민의힘 당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과연 긍정적인가?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굉장히 지지층이 협소해지고 좁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큰 숙제죠. 자연스럽게 전광훈 목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이 전광훈 목사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실에서 도와달라는 전화를 했다면서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갔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그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의 그 동봉투 사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그 민영배 의원의 복당,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뭐 내려가거나 정체, 네. 이런 국면을 보여주는 거에 사실 지금 이 지도부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까지 있으니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뭐 누가 옳다, 누가 옳지 않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 따지는 순간에 저희는 그건 정답은 없고요. 계속 지금 지지율이 그 하락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네. 많이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상우 부위원장님,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네. 전광훈 급기야 대통령실 물고 들어가 연결고리 못 끊으면 당도 아냐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당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사실은 정광훈 목사는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불법을 자행하셨던 분이에요. 네. 중간에 구속도 한번 됐었고요. 근데 지금 대표적인 게 그 장위 19역에서 뭐 아파트를 새로 이렇게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 알박기 논란이 실제로 있는 분입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개적으로 우리 헌법을 부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을 만들고 또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이른바 전당대회에서도 본인이 직접 역할을 하겠다는 말을 굉장히 쉽게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헌법 제20조 2항의 그 정교분리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태도고요.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도 보면 종교적 직책을 가지신 분이 직무상 행위로 선거운동하면 그거 처벌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위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된 게 무엇이냐. 결국에 이분이 우파 정당, 이른바 국민의힘 같은 우파 정당 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몇 안 되는 표를 쥐고 정치인들을 볼모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볼모로 삼고 있는 볼모 정치를 국민의힘이 먼저 끊어내지 않으면 점점 국민의힘은 그 지지층의 그 범위가 좁아지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중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방금 제 정미경 전 최고위원 말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데는 여러 이제 함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 지지율도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에서 더 또 분열 양상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두 여론 전문가에게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인정 소장님, 네. 전광훈 목사를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분리했을 경우에 국민의힘 지지율에 오히려 더 타격이 갑니까?
일단은 이제 분리해냈을 때 타격이 가느냐,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타격이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진영화된 구도 속에서 집회라든지 시위가 맞대응 성격으로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좀 타격이 온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아까 지금 조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그 동일한 색깔로 이렇게 뭉쳐 있으면 이게 점점 더 컬러가 강한 확증 평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분리해내고 중도층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한. 지난 대선 때 사실은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해서 대선을 치른 거죠. 배 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종교의 특정 종교의 성격과는 구분돼야죠. 네. 그래야만이 당장은 부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야 더 넓은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비종교인들도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 세력에 대해서 또 무게를 실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네. 그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원칙을 분명히 할 때 국민의힘의 확장성과 외연 확장성이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배 주장님, 예.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요. 제3지대 신당이 등장할 경우를 포함해서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1%만이 3지대 정당 지지로 돌아섰는데 반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5.6%, 뭐 4배 이상인데 예. 3지대 정당으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3지대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에 국민의힘이 더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건 일단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거론됐던 제3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금태섭 신당이거든요. 네. 그리고 김종인 박사가 뭐 관여가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언을 한 바도 있는 그런 신당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성향으로 인식을 하고 제3지대가 그분들은 과거에 만들어진 민주당 쪽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인식을 안 할 겁니다. 네. 대체적으로 지금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는 성향적으로 봤을 땐 보수 성향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프를 한번 더 보시죠. 이 그래프가 주는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 조사에서는 이 45.6보다 더 높은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제3지대로 가는 비중이 거의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 조사에서 이보다 더 높았는데 제3지대로 가고 있다. 특히 이제 이거는 무당층에서 정당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해서도 간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요약하자면 이 제3신당을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바로는 금태섭 신당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대체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본다. 그렇다면 금태섭 신당이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실제 선거에서는 물론 내년이긴 합니다만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지금 무당층 비율이 최근에 조사에서 높아졌다는 것이 네. 제3신당에 대한 이 기대와 희망이가 그게 아닙니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혐오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싫어. 그런데 그래서 이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해서 청이 생겼는데 이들이 제3세력을 갈구하고 있거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이 제3세력에 대해서는 왜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2016년에 국민의당이 그래도 38석을 차지했던 거 2000년대에 이 호남을 기반으로 했던 자민련이나 자유선진당이 자선당이 나왔던 것은 뭔가 구심점이 있는 겁니다. 네. 적어도 대선 후보 지지율 경쟁에서 한 20%에 근접할 정도, 육박할 정도의 구심점이 있냐 또는 새로운 뭔가 이 정치 방향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적어도 지역 기반 정도에 상응하는 정도의 조직 결집력이 있느냐 그것인데 그런 제3신당이 생기기는 지금 현재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는 쉽지 않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그 여권 일각에서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TK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근 움직임을 고리로 해서 뭔가 새로운 신당 내지는 새로운 정치 결사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미영 전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점점 더 어려운 얘기들만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대구 네네. 지역에 출마한 이제 그런 상황, 그다음에 그때 당시 지표가 이제 이미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뭐 친박계가 뭐 부활한다, 출마한다. 이래서 그 성공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네. 결국은 과거의 친박 의원이라도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이라든지 네. 그 어떤 공천 룰에 들어와서 경쟁하는 게 맞겠죠. 네.